지방 상가를 잡는 방법으로 맞는 것은 답이 두 개입니다. 아까 앞 시간에 얘기했듯이 정유를 한다, EM 솔케어를 투입한다, 물을 넣는다, 타올로 상가를 잡는다. 가나가 답입니다. 자, 1번 정유를 한다. 자, 정유를 하면은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다시피 기름이 순도 100%로 변한다 그랬죠. 그게 과연 좋을까요? 자, 봅시다. 여러분들이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솔벤트 용제, 그 솔벤트 용제는 일반 솔벤트하고 달라요. 세탁소용으로 들어오는 거는 세탁 솔벤트, 그 5호입니다. 5호인데,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일반 솔벤트는 세척제입니다. 세척제. 그러니까 금속 세척하고 그런 곳에 사용하는데, 세탁소용 기름은 그거하고 뭐가 다르냐 하면, 그 솔벤트 속에 드라이숍이 들어있습니다. 드라이숍. 드라이쇼프가 미량, 많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미량 들어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일반 기름 무게하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솔벤트 무게하고 달아보면은 일반 솔벤트보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세탁유 솔벤트가 무게가 조금 더 무거워요. 그 무거운 이유는 드라이숍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 드라이숍이 정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날아갑니다. 순수 솔벤트만 있고 그 세탁용으로 세탁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여놓은 드라이숍이 다 없어져요. 그럼 그 기름을 받아서 다시 드라이기에다가 넣습니다. 넣게 되면은 숍을 더 많이 넣어야 돼요. 드라이쇼프를, 여러분들 지금 드라이쇼프를 기름통 속에 지금 넣어놓고 있잖아요. 다 넣고 있죠. 그런데 그게 정유하면 다 날아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 정유 안 하는 집들은 그게 그대로 드라이숍이 기름통 속에 잔류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세탁하는 과정에서 그 세척력을 높여준다든지 하는 게 되는데, 정유를 하게 되면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100% 순도 100%의 솔벤트가 된다. 소주처럼 맑은 게 색도 잡히고 다 된다. 그런데 세탁에 필요한 드라이숍은 다 날아간다. 그러면 숍을 다시 충전해야 된다. 드라이숍을 여러분들, 드라이쇼프를 쓰고 안 쓰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드라이숍을 안 쓰는 집과 드라이숍을 쓰는 집은 옷을 만져보면 알아요. 옷이 쫙 걸려 있잖아. 근데 옷을 딱 만져봤을 때 거칠거칠, 세탁하고 나온 옷이, 건조하고 나온 옷이 만져보면 거칠거칠한 집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집 업소를 운영하는 세탁소의 사장님의 손을 보면 알아요. 손바닥이 매끄럽지 않고 손바닥이 쩍쩍쩍 갈라져 있고 손이 건조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림질 할 때 실크 같은 거 아주 미세한 어류들 만약에 만지게 되면 올이 나가요. 손이 거칠어지면. 그건 왜 그러냐면은 항상 우리가 드라이클리닝에는 옷을 많이 만지잖아. 우리가 섬유를 많이 만지다 보면은, 그러니까 세탁하기 전 옷을 만지는 거와 세탁한 후에 옷을 만지는 거 촉감이 달라요. 하기 전에는 옷이 거칠거칠하고 먼지도 묻어있고 막 이런데 세탁을 하고 나면은, 그것도 제 얘기는 드라이숍을 정상적으로 쓰는 집들에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드라이숍을 정상적으로 사용한 집들은 세탁하고 나서 옷을 꺼내서 만져보면 옷이 매끄러워요. 옷이 매끄러워요. 근데 그걸 만지다 보니까 손이 거칠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드라이숍을 안 쓰는 집들은 옷을 만져보면 거칠어요. 자, 이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사용하고 있는 드라이클린 기계에다가 용제 속에 손을 한번 넣어보세요. 손을 한번 당겨가지고 꺼내면은 조금 있으면 손이 어떻게 돼요? 허해지는 집은 잘못된 집입니다. 왜 허해질까요? 내 손에 있는 지방이 기름에 있는 순간 싹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면 손이 하얘지는 거예요. 그럼 이걸 되돌리려면 어떻게? 로션을 바르면 어떻게 돼요? 핸드크림을 바르면 다시 돌아와요. 그거 뭐 말입니까? 지방이 다 빠진다는 거야. 손에 지방이 다 빠져보니까 손이 하얘지는 거예요. 그러면 옷도 마찬가지예요.
드라이클리닝 대상품인 모직을 세탁을 한다. 그러면 옷이 가지고 있는 지방 성분이 싹 빠져나가요. 그럼 옷이 어때요? 만지면 옷이 거칠어요? 매끌매끌해요? 부드러워요? 그래, 그거를 미연에 막아주는 게 드라이숍이 하는 일이에요. 드라이숍 속에는 여러분들 제가 할 때 세척력만 높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속에는 옷에 지방을 더해주는 지방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드라이숍을 정상적으로 쓰는 집들은 기름통 속에 내가 손을 넣었다 꺼내도 손이 안 하얘집니다. 기름 속에 지방이 그만큼 들어있다는 거예요. 지방이. 그렇기 때문에 옷이 손이 안 하얘지는 거니까 드라이숍은, 그리고 또 하나 대전 방지 역할을 해요. 드라이쇼프를 쓰지 않으면은 정전기가 발생해요. 정전기가 발생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세탁을 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떨어져 나오잖아요. 떨어져 나오면은 이 떨어져 나온 게 그냥 용제 속에 있어야 돼. 근데 정전기 현상이 생기면은 빠져나온 오염물질들이 옷에 다시 흡착을 해요. 재오염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방지해주는 게 드라이쇼프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수용성 얼룩 또 빼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그렇다고 수용성 얼룩을 다 빼주는 게 아니고 물세탁처럼 다 빼주는 게 아니고 한 20-30% 빼준다 이 말입니다. 드라이숍을 날씨가 더워서 여름에 찌꺼기가 누런 미생물을 자연스럽게 조경을 설치하고 있어갖고 그냥 사용해도 될까요? 어디 말입니까? 솔케어 안에 누렇게 뜨는 거. 예, 누렇게 떠갖고 네. 자, 그거 아주 정상적인 현상이에요. 왜냐면 솔케어는 살아있는 미생물입니다. 살아있는 미생물이다 보니까, 미생물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도 밥 안 먹으면 응아를 하잖아. 미생물은 살아있다는 게 안에서 번식을 하면서 이게 분비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 사용 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상적이에요. 그게 그대로 매력하게 있으면 안 돼. 그리고 솔케어는 보관을 잘 하셔야 돼요. 햇빛 난 데는 놓으면 안 돼요. 유리창가에 놓으면 안 돼. 냉장 보관하셔야 돼요. 냉장고에 넣어놓는 게. 저희들도 회사에는 냉장 보관해요. 전부 다. 냉장고 속에 넣어놔요. 항상 사용하고 남은 솔케어는 냉장 보관을 하세요. 그러면은 이게 더 막 안에서 지가 막 살아서 움직이고 잠을 자고 있어요. 가만히 잠을 자고 있다가 신혼에 나오면 그때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케어를 쓰게 되면은 지방산도 작고 뭐 기름도 맑아지고 여러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꼭 여러분들 안 쓰시는 분들은 모를 거예요. 근데 안 쓰시는 분들은 무조건 쓰세요. 쓰면은 여러 가지로 득봅니다. 그리고 이게 또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안 봐서 모르겠지만은 기름이 올라가는 파이프 있죠. 파이프. 기계에 보면은 기름 탱크에서 바스켓까지 올라가는 파이프라인이 있잖아요. 파이프라인. 그 파이프라인이 오래 쓰다 보면 기계를 한 10년씩 20년씩 쓰다 보면 동맥경화가 걸려요. 파이프 속에 찌꺼기가 꽉 차가지고 파이프가 가늘어져 있어요. 그런데 솔케어를 쓰다 보면 이게 자꾸 빠져나와서 나중에 파이프가 깨끗해요. 사람으로 치면은 혈관을 깨끗하게 맑게 해주는 거랑 똑같아요. 그 정도로 솔케어는 이게 제가 이 신제품이 뭐 이런 거 말도 안 합니다. 지금 20년째 나와서 쓰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다 쓰고 있어요. 그 다 나온 결과물이에요. 결과물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제 말을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100% 믿고 100% 사용을 하세요. 하면은 덕이 됩니다.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이상으로 그 10배 이상의 효과가 있어요. 자, 드라이쇼프 중 다르게 연결된 거. 드라이쇼프 보면 음이온, 양이온, 비이온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음이온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샴푸 있죠. 샴푸. 여러분들 머리 감을 때 쓰는 샴푸, 그 다음에 손 씻는 비누, 빨래하는 세제,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뭔가를 빼주는 거죠. 샴푸도 머리에 있는 때를 빼주는 거고, 비누도 손에 있는 때를 빼주는 거고, 세제도 옷에 있는 오염물질을 빼주는 거고, 이 모든 걸 다 빼주는 거를 음이온이라고 합니다. 음이온.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이온, 음이온. 그러면 드라이 샴푸가 음이온이 좋으냐? 때는 잘 뺄 거예요. 때도 잘 빼지만 옷이 고유에 가지고 있어야 될 좋은 성분, 그러니까 옷에 가지고 있어야 될 지방이라든지 옷에 있는 여러 가지 보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빼봅니다. 음이온을 쓰게 되면. 음이온 샴푸는 여러분들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옛날에 한 50년, 60년 전에 일본에서는 음이온 샴푸가 나오고, 음이온 샴푸 나오고, 그 다음에 양이온 샴푸가 나오고, 두 개 나왔어요. 양이온은 뭐냐? 이어주는 거잖아. 여러분들 샴푸로 머리 감고 린스로 다시 감죠. 린스는 머리에 부착이 되는 거지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들 지금 가정에서 세탁하시는 분들은 세제를 쓰고 피존을 쓰잖아. 그럼 피존은 옷에 붙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고. 붙는 거니까 양이온이잖아. 양 플러스 붙는 거는 양이온. 그러면은 기름 탱크가 여러분들 두 개 쓰고 있죠. 1번 탱크, 2번 탱크 두 개잖아. 그 두 개가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한 군데에는 음이온 샴푸를 넣고, 그럼 1차 세탁을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옷에 묻은 오염물질, 음이온이니까 때가 잘 빠지니까 싹 빠졌어. 그런데 옷이 너무 거칠거칠해. 그러면 2번 탱크에는 양이온을 타놓은 샴푸가 있어. 그게 올라가. 그러면 또 그걸로 헹가죠. 그러면 샴푸하고 린스하고 다 있죠.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투탱크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일본에서 나오는 기계들이 다 원탱크입니다. 탱크 두 개 없습니다. 두 개짜리 탱크 없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다 투탱크 쓰고 있잖아. 그게 옛날 일본 기계를 카피해서 그래요. 옛날에 샴푸가 음이온이 있고 양이온이 있을 때 만들어 놓은 기계를 한국이 카피를 해가지고 중국 기계를 사가 와서 한국에서 한국 기계업자들이 만들어 가지고 나온 게 지금 이제 투탱크잖아요. 투탱크 개념은 그거예요. 그런데 비이용계라는 샴푸가 한 30년 전부터는 비이용계 샴푸가 나왔어요. 비이용계라는 건 뭐냐? 음이온의 장점, 때를 잘 빼는 거. 그 다음에 양이온의 장점, 온단이 부드러지고 매끄러워지는 거. 이 두 가지를 다 합쳐놓은 게 비이용계예요. 비이용계. 저 밑에 보면, 여기서 보면, 드라이 샴푸를 다르게 연결된 거, 비이용계를 세척력은 없고 터치감은 좋다. 틀리죠? 이게 그거예요. 그 밑에 비이온. 세척력도 좋고 터치감도 좋다. 요게 비이용계. 근데 틀린 게 연결하는 게 문제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드라이 샴푸는 정상적으로 원래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투탱크 개념을 음이온 양이온으로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비이용계 개념으로 쓰고 있어요. 맞죠? 한번 세탁했는 그 기름에다가 그 기름을 다시 헹궈가잖아요. 1번 탱크는 1번 탱크 쓰고 2번 탱크는 2번 탱크 쓰고 이런 식으로 나눠 쓰기 때문에 개념은 비이용계를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비이용계 샴푸를 써야지 양이온, 음이온 샴푸를 쓰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국내 제조로 나오는 샴푸는 음이온계입니다. 국내에서 나오는 샴푸는 국내산 샴푸는 음이온입니다. 뭐 메이커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국내 생산 샴푸는. 근데 일본에서 들어온 샴푸는 비이용계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되고 지금 여러분들 쓰고 있는 닦아놓은 D도 비이용계입니다. 이해가죠? 자, 드라이 샴푸의 정확한 희석량. 샴푸를 얼마나 넣어야 될까? 드라이 샴푸를, 자, 오늘 이제 개업을 했어요. 드라이 기계를 새 걸 넣었어요. 기름도 2드럼, 3기름 넣었어요. 그럼 샴푸를 넣어야 되잖아. 기름만 가지고 세탁하는 거는 물 세탁할 때 세제 안 넣고 그냥 물로만 가지고 세탁하는 거랑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럼 분명히 드라이 할 때 세제를 넣어야 되잖아. 드라이 세제가 샴푸 아닙니까?
그 쇼프를 넣어야 되는데 쇼프는 몇 프로를 넣는 게 정상일까? 그러면 한 탱크당 한 기름 탱크 하나에 여러분들이 쉽게 보시죠. 보통 우리 15kg 드라이클리닝 기계 같으면은 기름이 18 그러니까 18말 들어가요. 18말 말통으로 18말. 그러니까 두 드럼에 채 안 돼요. 근데 쉽게 계산하기 좋게 두 드럼이다. 한 드럼당 4리터가 정상이에요. 4리터. 한 드럼당. 그러면 4리터를 넣어야 돼. 한 탱크당 4리터를 넣어야 되는데, 쓰는 방법이 있어요. 4리터 넣고, 화분 차지해 놓고 나면은,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세탁할 때마다 쇼프를 넣는 방법이 있고, 화분 세탁 기름에다가 전체를 타놓고 쓰는 방법이 있어요. 차지하는 방식과 쇼프를 다 타놓는 걸 차지 방식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인젝션 방식, 매회 세탁할 때마다 넣는 방식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을 취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하는 양이 있어요. 자, 제일 쉬운 거는 이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방법은 한 탱크당 4리터를 넣으세요. 4리터. 그러면은 매회 세탁할 때마다 쇼프를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언제 넣어야 되느냐? 기름 보충할 때. 여러분들 기름 쓰다 보면 기름이 소모되죠? 그럼 기름 재보충하죠? 보충할 때, 기름 한 말 넣을 때, 쇼프는 종이컵 한 컵 넣으면 됩니다. 한 말 넣을 때, 종이컵을 한 컵. 그러면 비율이 딱 맞아요. 그런데 이래서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쇼프를, 어떤 분들 보고 쇼프를 가보면 안 쓴단 말이야. 쇼프 왜 안 씁니까? 쇼프 쓰니까 기름이 빨리 들어오진다, 이거. 기름이 빨리 들어오지고, 필터도 빨리 막히고, 안 좋다, 이거. 그래서 쇼프를 안 씁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기름이 더러워지는 거는 또 옷에서 때가 빠지니까 더러워지잖아. 옷에서 때가 안 빠지니까 기름이 안 더러워지지. 비누 안 넣으니까 옷에 때가 안 빠지지. 그 필터 빨리 막히는 거. 때가 많이 빠지니까 필터가 빨리 막히는 거. 당연한 얘기야. 그래서 쇼프를 안 씁니다. 그거는 어떤 말이냐. 나는 물 세탁할 때 세제 안 넣고 세탁합니다.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때가 안 빠지는 거야. 안 그래도 드라이 클리닝에서는 때가 안 빠진다 하는데 거기다가 쇼프 끄지 않게 되면 더 안 빠지지.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있어요. 쇼프를 넣으라니까 어떤 식으로 되느냐. 기름 탱크 문정 열고 4리터 불어가니까 그냥 붓습니다. 4리터 넣어요. 그러려면 안 돼요. 그러려면 쇼프 아무것도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드라이 쇼프가 아까 제가 일반 기름하고 자 드라이 쇼프 무게하고 예를 들어서 20리터 한 말 드라이 쇼프 한 말하고 여러분 쓰고 있는 기름 한 말하고 무게를 갖다 보세요. 어떤 게 무거울까요? 드라이 쇼프이 무거워요. 드라이 쇼프이 무겁다는 드라이 쇼프 속에는 물이 들어있어요. 2%의 물이 들어있어요. 드라이 쇼프 자체에 물이 들어있다고. 그 물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100% 융화가 되어 있어요. 가열화가 돼가지고 쫙. 근데 이게 기름에, 여러분들 보세요. 기름 탭을 문을 열고, 쭉 부으세요. 부으면은 기름 밑으로 쫙 깔립니다. 무거우니까. 밑으로 쫙 깔리죠. 그러면 밑에 깔려있단 말이야. 기름 탭 바닥에 쫙 깔려있으면은 세탁하다고 수질 딱 넣으면은 파이프가 제일 밑에 박혀있죠. 쭉 빨아올립니다. 드라이 쇼만 쫙 빨아올립니다. 제일 먼저. 빨아올리면 드라이 쇼는 어디 가서 붙냐면 무게가 있으니까 필터가 그걸 다 먹어본다고. 필터가 축축해져. 필터가 축축해지면서 필터는 수분을 먹으면 종이가 평창하면서 입구를 막아요. 필터 압력이 막 올라가.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드라이 쇼는 무겁기 때문에 드라이 쇼 쓸 때 분명히 어떻게 써야 되냐. 잘 듣고 그대로 사용하세요. 기름에
바스켓으로 기름을 올리세요. 바스켓으로 수동으로 해가지고 기름을 쫙 펌핑해 올리세요. 올리고 문을 열어도 안 넘칠 만큼 딱 보고 기름 올리고 그럼 거기다가 4리터를 넣으세요. 그리고 문을 닫고 수동으로 한 30분 돌리시라고. 그러면 어떻게 됐어? 기름하고 쇼프하고 완전 다 쓸게요. 그러고 나서 기름탱크로 배행하면 돼요. 그리고 배행하고 난 다음에 그 쓰기냐 배행하면 기름탱크 속에 있는 기름하고 또 한 30분 공기전을 계속 돌리시라고. 그러니까 1시간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완벽하게 기름통 속에 쇼프가 싹 분산화가 되어 있어요. 분산화가 되어 있어서 이음사고가 안 일어나고 필터가 빨리 안 막혀요. 사용할 때, 희석할 때 그렇게. 자, 첫 번째는 차지 방식을 얘기한 겁니다. 차지. 매일 세탁할 때마다 쇼프를 넣는 방식이 아니고 한 번 쇼프 넣어놓고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다시 보충해야 될 시기는 기름 보충할 때 한 말에 종이컵 한 컵 같이 보충해주면 된다. 보충할 때 어떻게? 바로 넣고 그것도 넣으면 안 돼. 그것도 돌려줘야 돼. 근데 보통 기름 보충하고 난 다음에 그냥 베개 눌러보잖아. 밑으로 다 빠져보잖아. 이거 아주 디테일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디테일하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그대로만 지키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이게 엄청 중요한 용재 관리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혹시 지금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헷갈리고 잊어먹었으면 유튜브로 다시 올라갈 거니까 다시 들으시고 머릿속에 완전히 감지해놨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용을 해보세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쇼프를 쓰는 거하고 안 쓰는 거하고 하나가 딴 차이입니다. 옷이 만졌을 때 옷이 부드럽고, 그러고 옷이 우리가 겨울철 되면 특히 모죽을 많이 만지잖아. 그럼 옷이 내 손이 자꾸 거칠어지고 핸드크림을 자꾸 발라야 된다. 그거는 분명히 드라이숍 양이 적은 거예요. 숍이 적어서 그런 현상이 생기니까 드라이숍을 보충을 해줘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4%입니다. 4리터. 그럼 한 마리 사가지고 먼저 각각 4리터씩 넣고 사용하시라고. 그 4리터짜리 사면 안 돼요. 한 말짜리 사놔놓고 그냥 계속 쓰시면 돼요. 드라이숍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죠? 비싼데 비싸다고 안 쓰고 옷도 용재 더러워진다고 안 쓰고 필터 막힌다고 안 쓰고 그러면 세탁소는 문을 닫아야 돼요. 안 하는 게 나아. 때 안 빼주는 세탁소가 세탁소입니까?